네, 4장 2차시 심리평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심리평가 개념과 특성, 심리평가의 과정, 그리고 심리평가 종류 중 투사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멈췄지요.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종류는 투사검사와 객관적 검사가 있다. 측정되는 내용과 검사 지답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지만 심리적인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검사가 또한 있다. 우리는 투사검사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HTP라고도 하지요. HTP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P 그림 검사는 버크에 의해 개발된 기법입니다. 피험자가 그린 집, 나무, 사람 그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림에는 내담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충동, 불안, 대인관계, 갈등, 욕구나 소망 등이 나타납니다. HTP 검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에 걸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와 아동의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적용 대상의 폭이 넓고 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분석은 구조적인 해석과 내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해석은 그림의 위치, 크기, 그리는 순서, 그림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해석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분석합니다. HTP 검사는 집, 나무,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자아 개념, 이상적인 자아, 성격의 구조, 현재 갈등과 대응, 타인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인지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불안, 우울 같은 정서 상태나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 치료나 교육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무,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요. 딱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그림이 대체로 다 작지요. 만 5세에 위축된 남아의 HTP 그림입니다. 이제 상담자가 이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 5세 남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인데 100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집이 쓰러져 가요. 기분 좋을 때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나무는요. 산에 산대요. 산에 사는 나무고 50살이 된 나무라고 합니다. 아무도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누가 베어갈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5살이고 사탕을 먹고 난 후라서 기분이 무척 좋대요.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은 장난감이 많은 거. 두 번째는
집에서 자는 거. 세 번째는 친구랑 많이 노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여자아이 그림은 여자아이 기분은 그저 그렇고 친구네 놀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한테도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은 놀이공원 가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인형 선물 받는 것. 세 번째는 친구랑 노는 게 세 번째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림의 위치, 크기, 그리고 그리는 순서를 관찰해서 그리고 그림에 어떠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과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검사 도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대략적인 흐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HTP만 따로 그리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강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적 가족화입니다. 동적 가족화 검사는 번과 카우프만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HTP 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KFD 검사는 동작이 포함된 그림으로 가족이 집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장면을 그리게 합니다. 검사자는 아동이 가족을 그리는 순서, 앞에 HTP도 역시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이 그리는 순서도 해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 사람, 나무, 집 그림 좀 그려봐 라고 하고서는 다른 데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자는 아동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동적 가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자는 아동이 가족을 그리는 순서, 그리고 생략된 가족이 있는지, 인물 간의 거리, 그리고 위치 등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검사 해석은 그림을 그리는 태도와 행동, 가족의 역동성,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 가족에 대한 지각과 감정, 가족관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KFD 검사는 피험자를 진단하기 위해 수반되는 검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7세 여아가 그린 KFD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네, 가족이 저녁에 모여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요리를 하고 왼쪽 위에서요.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대요. 가운데 소파에서요. 언니는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빠는 나를 때리고 도망간대요. 가운데의 그림입니다. 오빠는 장난이 심하고 언니는 공부를 잘한대요. 아빠는 일을 잘하시고 엄마는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가족이 제일 행복할 때는 이마트를 갈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장난감을 안 사주거나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기분이 나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용 주제 통각검사 CAT입니다. 벌락이 개발했고요. 아동용 주제 통각검사는 아동의 성장 과정,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3세에서 10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동의 성장 과정에 관련되는 심리적인 문제, 성격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개발한 투사 검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김태련, 서봉연, 이은하, 홍숙기 선생님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했습니다. 언제요? 1976년도에요. 굉장히 예전에 한국판으로 표준화했지요. 그러면 벌락이 개발한 아동용 주제통합검사는 더 이른 시기에 개발됐겠죠. 1949년도에 개발이 된 검사도구입니다. CAT 도파는 동물로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검사 목적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 문화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은 동물 자극에 더 잘 동의실되며 아동의 수준에서 투사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 노출이 용이합니다. 이 검사는 아동의 주요한 인물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방식, 형제 간의 경쟁, 부부 관계, 부부 간 상호작용, 소망 등이 반응으로 표현됩니다. 검사자는 아동용 주제 토감 검사를 실시할 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아동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상깁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아동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은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자는 현재 아동이 보이는 태도를 잘 관찰하고 반복되는 주제, 중요 인물에 대한 감정과 태도, 상황의 압력에 대한 태도, 왜곡 같은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CAT의 그림 도판의 예입니다. 동물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느끼기에 훨씬 동의시가 잘 되고 아동의 수준에서 투사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무언가를 검사한다는 검사 목적을 위장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별, 연령, 문화 같은 것들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측정하려는 요인을 중심으로 검사 과제가 구조화된 검사입니다. 검사는 검사 목적에 부합한 내용을 구성되고 검사 실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 검사의 종류에 따라 소검사 실시 시간, 검사와 채점 방식, 점수 환산 방법, 획득된 점수 수준 또는 등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방법은 보편적인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개인 간의 비교나 개인 내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수량화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는 실시 방법이 일정하게 제시되어 검사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지만 검사 해석은 검사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유아교육의 전문가이지 심리검사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네. 객관적 검사는 실시가 간편하고 투사 검사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 상황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고 검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문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방어가 쉽게 일어나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 검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지능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숙도 검사, 세 번째는 정서행동검사, 네 번째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마지막은 영유아 발달검사입니다. 책에서 제시한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의 종류 말고도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검사가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들만 책에서 다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검사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하위 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능 점수와 소검사 점수에 따라 유아 특성을 파악하고 인지능력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성숙도 검사는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자조능력, 이동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 자기관리, 사회화 등과 같은 변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영유아의 수행 여부를 표시하여 아이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오타가 났네요. 작업입니다. 작업. 세 번째, 정서행동검사입니다. 영유아의 정서, 행동적 특성, 그리고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 위축, 신체 증상, 수면 문제, 주의 집중, 공격성, 그리고 기타 문제, 언어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지요. 2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 척도로 애착, 훈육, 관여, 양육 효능감, 관계 좌절감이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자녀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은 영유아 발달 검사입니다. 발달 검사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네, 아직도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무척 괴롭습니다. 다시 영유아 발달 검사는 발달 검사로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유아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객관적 검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진원 검사입니다. 센터나 병원에 가서 발달 검사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능 검사를 하진 않겠지만 이 지능 검사를 한 결과지를 우리는 볼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 해석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쪽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고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며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의미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능검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웩슬러 검사에서 지능을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의미 있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소검사는 15개고 각 소검사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검사 해석은 지능 지수에 대한 평가, 개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며 집단 간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교육, 치료, 연구 등을 위해 지능을 측정할 때 또 사용하고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시간이 경과 후에 개인의 수행 능력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동에게 어떤 처치를 한 후에 효과성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용이합니다. 현재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이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 사용되는 이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이해입니다.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 여기에 척도 검사는 상식, 공통성, 어휘, 이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입니다. 시각 정보를 조직화한다거나 부분 전체 관계에서의 이해한다거나 시각적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비언어적 개념을 형성하거나 시각, 운동 협업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시공간의 소척도 검사는요.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를 보진 않았지만 이 구성을 살펴보면 언어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상식, 공통성, 어휘 이해를 물어보고 시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모양 맞추기, 토막 짜기 같은 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보면
저희 유치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뭐 7교라던가 아이들 블럭 수주랑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근육 블럭 같은 것들이 시공간에 해당이 되겠고, 그죠? 어휘 카드를 보여주면서 어휘를 물어보고 어떤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니? 어떤 상황이니?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언어 이해를 측정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추론, 귀납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함이고요. 여기에 수척도 검사는 행렬 추리하고 공통 그림 찾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 기억으로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작업 기억, 시공간 작업 기억, 순행, 기억 간섭을 극복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수척도 검사는 그림 기억, 위치 찾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입니다. 간단한 시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입니다. 시각, 운동의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척도 검사를 보시면요. 동형 찾기, 선택하기, 동물 짝짓기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검사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에서 상식 공통성 어휘 이해에 대한 각각의 점수, 시공간의 토막 찾기 모양 맞추기에 대한 각각의 점수, 유동 추론의 행렬 추리 공통 그림 찾기에 대한 각각의 점수, 작업 기억, 그림 기억, 의치 찾기에 대한 각각의 점수, 처리 속도, 동형 찾기, 선택하기, 동물 짝짓기에 대한 각각의 점수, 그러니까 소척도 검사에 대한 점수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시 지표로 프로파일 해보면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전체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객관적 검사인 한국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까지 살펴보았고요. 3차 시에서 마저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2차 시 심리평가